네, 계속해서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화의 최종 인수를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하고 HD현대 사이에 아주 군함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원래 HD현대의 대우조선이 인수될 예정이었으니까 일종의 뭐 약혼을 했다고 파혼을 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HD현대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에 그 군함을 불공정하게 수주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그 한화 편에선 대우조선은 불공정 행위는 HD현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오늘 방산인사이드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은 2020년 HD현대 군함 수주를 놓고 국민감사를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20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서 국민감사를 지난 19일에 청구를 했습니다. 한화와 이제 대우조선의 합병을 두고 현대중공업 측이 이제 4차례에 걸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군함 무기를 독과점 공급하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합병하면 기술 정보나 가격을 차별해서 이제 다른 조선사의 군함 수주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자 이제 대우조선 측에서는 과거 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꺼내든 겁니다. 이로 인해서 2020년 KDDX 수주가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쪽 주장이 뭐 전혀 일리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군사가 기밀을 빼돌렸다 이건 큰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왜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됐나요?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그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약하면 이겁니다. 2012년에 대우조선이 이제 KDDX 사업 개념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총 3단계 설계 중에서 1단계 설계고요. 해군에서 관리하는 군사 기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이 그 해군 본부에 방문을 했다가 불법 촬영을 해 간 다음에 이거를 회사 내부 서버에 올렸습니다. 이 문제로 이제 2018년 기소가 됐고요. 이후에 2020년 KDDX 사업자로 선정을 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대중공업을 감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을 통해서 재판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전원 유죄였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리고 또 이 판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대우조선이 수주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그 점수 차이가 불과 0.05점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번 판결로 현대중공업이 이제 불공정 행위 앞으로 이제 받을 감점이 1.8점 수준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우조선에서는 방사청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뭐 설계도를 찍어간 거는 맞지만 그래도 KDDX 사업 제안서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앞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현대 진행하고 있는 KDDX 사업이 대우조선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우조선도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선도함 그러니까 이제 1호함에 대한 그 기본 설계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이거를 이제 사업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좀 해봐야 뭐 이익이 크지 않다고도 설명을 했고요. 기본 설계가 이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조립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일로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은 좀 이제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좀 청구를 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제 사실 무려 이게 사업이 7조 8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놓쳤던 대우조선 특수선 사업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억울했다는 이제 후문이 있고 이제 이번 방사청 감사 청구를 한 것도 그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방사청은 그야말로 갑 중에 갑 아닙니까? 근데 갑을 상대로도 이렇게 감사 청구한 거 보면은 억울하긴 많이 억울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또 그 현대중공업이 한화 그동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 억울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현대중공업
그 대우조선을 인수할 뻔했죠.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좀 껄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를 했고 이제는 한화로 넘어가게 됐으니 이제 할 말은 좀 하겠다 이런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회사가 처음에는 약혼했다가 파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더 시끄러운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화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화에서는 뭐 어쨌든 이제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이 한화 대우조선 그 합병을 두고 이제 군함의 독과점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그 제기를 해 왔는데 한화는 오히려 이제 군함 독과점은 현대가 해 왔다 이렇게 맞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 직원들을 부추겨서 감사 청구를 한 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뭐 말하자면 이제 손 안 대고 코를 푼 셈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군함 시장은 사실상 이제 한화와 대우조선의 양강 체제로 한화 대우조선과 그리고 이제 HD 현대 양강 체제로 앞으로 이제 재편이 될 텐데 일단은 한화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3년간은 방산 분야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 모든 거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도 된다는 그 공정위의 그 승인이 전제인데요. 결과는 이제 다음 주죠. 오는 2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승인 자체는 사실 확실시가 되고 있고 조건이 붙을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한화가 경쟁 조선사의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하지 말라는 수준의 조건이 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나중에 명확히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